안녕하세요. 토프 스피킹 빅토리아입니다. 오늘 2월 시험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같이 확인해보는 기출 인사이트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토프 스피킹 6문제 나오는 거는 아마 기본적으로 이 강의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독립형 크게 통합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1, 2, 3, 4, 5, 6번 문제들 중에 일단 독립형 문제들은 다 같이 한번 계속 다 볼 거고요. 6월에 시험이 3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 3번 동안 시험 중에 독립형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이상하게 6월달 문제 독립형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합형 문제들 중에는 그 시험들 중에 사실 전체적인 시험 통합형들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 중에 약간 튀는 것들 몇 개를 저랑 같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스피킹 채점 기준부터 볼게요. 채점 기준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스피킹이 답이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내가 그냥 컨디션이 좋으면 점수가 잘 나오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컨디션에 따른 게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나의 언어 실력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수가 이상하게도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랑 이상하게 시험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할 때랑 점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development고요. 이건 ETS에서 알려준 채점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language use, 세 번째는 delivery. 자, 그럼 이거 뭐냐? 전개고요. 그래서 논리적인 전개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지 45초 내지는 60초 동안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법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키워드를 얼마나 쫀쫀하게 미국스럽게 쓰고 있는지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달력이에요. 얘네 두 개는 뭘로 해결이 되냐면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만약에 만점이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비밀 문장과 템플릿 말고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장들이 당연히 있으셔야 돼요. 대신에 만약에 목표 점수가 26점까지다. 그러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장도 있으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 비밀 문장만 가지고도 약간만 좀 변형시켜서 문제에 따라서 비밀 문장과 템플릿만 가지고도 23점에서 26점까지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게 전달력만 조금 더 받쳐준다면 그래서 26점까지는 아마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에서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기 때문에 아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숙지하시는 것이 완전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고득점 23점, 26점 이상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26점 이상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문장도 좋아야 되지만 전달력도 같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력이 차분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는 또렷한 소리로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문장 자체는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해지려면 문장이 짧고 단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이 너무 길고 어렵게 라이팅스럽게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 너무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차분하고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로지컬하게 문장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맞게 변형을 시키면서 예시가 막 들어간다. 그러면 27점 이상 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독립형부터 볼게요. 독립형은 빅토리아 비밀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라도 제 강의를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아이디어, 기본적인 비밀 문장이 최근에 업데이트 되어서 이제 총 5개 정도가 있는데요. 많이 쓰는 문장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경험을 통해서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인맥이 넓어진다라는 비밀 문장 하나. 두 번째는 무엇 하는 것은 나에게 뭔가 동기부여를 줘. 그래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스파이어 해주고요. 그러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어라는 비밀 문장. 세 번째는 스트레스 비밀 문장인데요. 학비하고 관련된 스트레스 비밀 문장도 있고 경쟁 사회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 내지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이런 비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 한 4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밀 문장을 열심히 잘 외워두고 계셔야 3초 브레인스토밍 가능해요. 지난 9년 10년간의 ETS 나왔었던 스피킹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가 다 파악하고 샘플 답안을 각자 외우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지난 9년 10년간의 샘플 답안을 그냥 돌려막기 하는 비밀 문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Your friend wants to drop out of college. What would you say to your friend? 이거는 고득점만 해서 사실 수업에서도 풀었었던 문제인데 이거는 질문 자체에 What would you say? 내지는 What's your recommendation? What's your suggestion? 막 이런 단어들이 막 보이면 무조건 advice 템플릿으로 가시면 돼요. 조언 템플릿. 그래서 조언이 어떤 주제인지 상관없이 그냥 막론하고 그냥 무조건 조언 템플릿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친구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하겠어.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동기부여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밀 문장 들어가는 조언 템플릿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언 템플릿은 80 플러스 이상의 강의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주말에 교수님이 프로젝트 이게 질문이 너무 길어서 그냥 한국말로 간단하게 정리해 왔어요. 교수님이 예를 들어 주말에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대요. 근데 your younger sister한테 생일 파티 가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You're supposed to be at your sister's birthday party. What would you choose? Which would you choose?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살짝 5번 문제랑 좀 비슷한 느낌의 좀 냄새가 나죠. 5번 문제가 어떤 문제점에 처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5번에서 사용하는 비밀 문장도 여기에서 활용이 가능했어요.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동생한테 설명하면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교수님의 프로젝트를 도와줘야만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선택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프로젝트를 도와드리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서 대화를 통해 또 시야가 넓어진다. 물론 인맥이 넓어진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아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 정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하는에 따라서 시야가 넓어지는데 도움을 준다. 자, 그래서 5번 문제에서 사용하는 비밀 문장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다. 그리고 시야 넓히는 데 도움을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 문장은 5번 비밀 문장이라고 해서 5번 문제만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독립형 비밀 문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립형에만 쓸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다 적용 가능하니까 열심히 쫀쫀하게 외워두시면 어느 문제든지 다 잘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독립형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요 문제가 저도 이날 시험을 봤었는데 6월 4일 날 시험을 봤었는데 요게 어려웠어. 이 문제를 보면서 오늘 학생들이 난리 났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볼게요. Describe how you will become different in 5 years. 자, 5년 안에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5년 안에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토플 공부를 한다면 당연히 토플을 잘 점수를 받아서 애플리케이션을 넣어서 미국에 있는 학교에 가려고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내지는 I will be attending college in the States.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r you could say I will be working at a company in the States like at Google. 구글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샘플 답아도 좋고요. 자, 토픽 문장을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요.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there will be a lot of benefits to attending college in the States. 대학에 다니는데 되게 좋은 장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얘기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득이라고 들어가세요. 이유라고 하지 말고. 5년 안에 나는 이거 하고 있을 것이다. 이유는 뭐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 first reason이 아니라 one benefit is that 하면서 한 가지 이득은 무엇이냐면 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뭐 하고 있어? 시야가 넓어지겠죠? 인간관계 넓어지고요. 자, 두 번째는 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미국에서 NBA 같은 바스켓볼 내지는 베이스볼 이런 스포츠 게임을 즐기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뉴욕에서 뮤지컬을 보면서 등등등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시야, 하나는 어떻게 한다? 스트레스 푼다. 자, 두 번째 갈게요. 그러니까 질문이 여러분 보면 질문이 어렵게 생겼다 하더라도 결론은 항상 뭐예요? 돌려막기 비밀 문장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면 토픽 문장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유연하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세부 사항을 비밀 문장을 쓰려면 어떻게 토픽을 좀 바꿀까라는 거를 좀 더 고민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좋은 샘플 답안, 즉흥적인 샘플 답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Question 2. Agree, disagree. Your boss should strictly supervise your employees. 자, 여러분의 슈퍼바이저가 여러분을 strictly supervise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strictly supervise 하는 것을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만약에 supervisor, 나의 boss가 if he doesn't care what I do,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안 해주고 막 별로 신경 안 써. 그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받을 거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라고 우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 보스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인간관계는 넓어지지 않지만 시야가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시야 없으면 I'll be out of my job. 그죠? 시야 없으면 큰일 나. 자, 그 다음 문제.
요 문제가 또 난리가 났었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한테 그 토플에서 요즘에 그 풀 서비스라고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맨 마지막 주에 마지막 시험에 저희랑 같이 시험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주고 오늘 시험 문제 뭐 나왔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어요?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해주는 그런 풀 서비스인데요. 7월에도 합니다. 그래서 7월 25일날 제가 알기로는 시험을 볼 건데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어떤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동대문 쪽에 오시면 제가 거기서 시험을 보고 있을 거예요. 뭐 아무튼 장소는 알려줄 수 없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알려준 그 방송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이 문제가 진짜 토 나와, 그지? 자, 때때로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무례한 행동을 한대요.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사례를 들래요. Oh my God, 그죠? 뭐 욕 나와. 질문 보자마자 what the 막 난리가, 그지? 욕 나와.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자, littering 이거 무슨 뜻이에요? littering. 자, throw trash away. 그죠? 그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throw trash.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버리는 거. littering. 그냥 쓰레기 버리는 것 자체가 나는 배려 없는 행동을 생각한다. 자, 그래서 나는 뭐 했다라고 해결책을 주면 되죠. 자, 기억하세요. 비밀 문장에는 부정적인 문장이 없어요. 다 긍정 문장이에요. 그지? 자,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물어보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해결책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아무 데나 이렇게 막 버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때 내지는 대학교 때 I joined a volunteer service program 했었다. 해결되지. 뭐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질문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쓸까를 머리를 열심히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득은 뭐였어요? 이거 지금 이유가 아니라 benefit이라고 써있죠? 첫 번째 이득은 뭐냐 하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동기부여를 줬어요.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그 더 나은 환경에 대한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 다 필요 없고 사실 최근에 이제 추가돼서 90반 100반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뭐 쓰면 되냐면 직장 성공이라는 비밀 문장이 최근에 이번 여름에 이제 추가가 돼서 제가 지금 비밀 문장 5개로 뭐 고득점, 뭐 독립형 만점 이런 강의를 쭉 촬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비밀 문장으로 직장 성공 비밀 문장 그냥 한꺼번에 쫙 써버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자, 두 번째. 지역 사회에 누군가 땅을 기증했대요. 도네이션을 했대요. 자, 가든을 만들까요? 아니면 놀이터를 만들까요? 아무거나 만들어 상관없어, 그렇지? 자, 가든을 만드는 놀이터를 만드는 뭐 그 놀이터라고 쳐볼게요. 내지는 가든이라고 쳐볼게요. 자, 가든을 만들면 사람들이 내지는 놀이터를 만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자, 두 번째는 자, 사람들이 가든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놀이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린다고 했었고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고 그다음에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우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든이든지 놀이터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여러분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스트레스 하나는 시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었던 거 3문제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announcement나 아니면 proposal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안서가 나왔을 때 잠시만요. 차크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제안서가 스크린에 나왔을 때 보통 이렇게 리딩 패세지가 있고 여기 밑에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막 써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거의 99% 제안서였어요. 근데 공지사항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제가 사람 이름이 이렇게 써 있을 때 99%가 편지 형식이라서 제안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 이름 써 있으면 템플릿이 according to the proposal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 이름이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인 교수가 쓴 편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안서가 아니라 공지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공지사항으로 뭐라고 했었냐면 사람 이름 써있는데 교수였어. 교수가 required to come up with 2 discussion questions 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수업에 올 때 디스커션 그 문제들을 질문을 꼭 가지고 와야만 한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람 이름 나왔는데 이게 왜 제안서지? 교수가 썼는데 이거 뭐하지? 이거는 제안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질문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the proposal, the university decided to 내지는 the professor decided to ask 내지는 require students to come up with 2 discussion questions. 해서 학생들이 2가지 discussion question을 가지고 오라고 교수가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간단하게 보자면 왜 그랬냐면 첫 번째 이유는 클래스에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클래스가 너무 조용했었나 봐요. 서로 이게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별로 수업에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뭐가 좋냐면 writing paper 나중에 term paper가 있는데 보통 미국은 term paper가 엄청 많아요. 수업마다 그래서 term paper는 한 학기에 한 번 쓰는 굉장히 긴 막 10장부터 뭐 20장 30장 되는 그런 레포트를 막 써야 되는데 그거 쓸 때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문제가 3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를 막 지워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또 특징이 뭐가 나왔었냐면 요 문제가 또 너무 어려웠어. 실제 시험에서 6번 문제는 보통 바이올로지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면 토픽이 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소주제들이 막 나오고 각각에 대한 예시가 나와서 설명하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반 딱 나눠서 얘랑 두 가지 소주제가 서로 오버랩되지 않는 문제들이었어요. 근데 두둥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어요. 볼게요. 자, long-term memory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long-term memory 사실은 여러분이 80 플러스 기본서 말고 제가 쓴 책으로 수업했었던 문제 중에 이게 숙제로 나갔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숙제를 한 사람들은 아마 후후 했을 거고 숙제를 안 했으면 이제 또 난리가 났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방법은 declarative knowledge라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procedural knowledge라는 것들이 있대요. 자, declarative knowledge는 뭐냐면 팩트를 기억을 하는 거고요. procedural memory는 행동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예시가 뒤에 나왔어요. 난리가 났어. 자, 그래서 예시가 뭐였었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탈 때나 아니면 기타를 켤 때 보통 기타를 어떻게 켜는지 배우는 거는 procedural memory고요. 그 다음에 그 string이 어떻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나고 어떻게 하면 무슨 소리가 나고 어떻게 잡는 건지 이거는 declarative memory래요. 자, 더 자세하게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이것은 페달이고 이것은 핸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라는 것은 declarative memory예요. knowledge예요.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자전거 탈 때 여러분 내가 이 다리가 움직였으니까 이 다리를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해서 타지 않죠.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내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액션을 기억하는 게 procedural memory예요. knowledge. 그래서 그냥 타게 되는 거, 내 몸이 아는 거는 procedural knowledge고요. 그 다음에 팩트에 대해서 아는 거, parts에 대해서 외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declarative knowledge라고 했었던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토 나오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문제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런 문제라는 거. 그래서 그냥 힘들었어. 그지? I feel you.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5번 문제는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표현을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에 없어. 자,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차를 운전을 했어요.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살아. 기숙사에 사는데 우리 보통 미국에는 이렇게 호텔 같은 데 가보면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키를 찍거나 이렇게 키를 사용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카드 키를 찍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방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 잠그지 않고 그냥 지가 알아서 잠기죠. 네, 나올 때 그냥 지가 알아서 잠기잖아. 그래가지고 잘못해서 카드를 넣고 그냥 나왔거나 키를 안에 두고 나왔으면 다시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것을 lock myself out of the dorm, lock myself out of the room 이라고 해요. 이 표현이 한국말에 없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한국말 좀 어색해서 그런가? 나 한국말 되게 잘하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키나 내지는 카드를 까먹고 나왔는데 문이 잠긴 상태를 lock myself out of the 어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되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이전에 또 나왔었던 게 뭐냐면 야, 나 차 속에 키를 깜빡하고 놓고 내려가지고 차문이 잠겼어. 이거는 the woman's problem, 여자의 문제점이라 친다면 the woman's problem is that she locked herself
out of her car 이러시면 돼요. 내지는 she left her car key in her car. 차 안에다가 차 키를 놓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 꼭 알아두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she locked herself out of a dorm and RA is not available right now. RA가 준비가 안 됐어. RA가 준비가 안 된 게 RA가 뭐냐면 resident advisors. 그래서 기숙사를 책임지고 있는 보통 대학원생들이 보통 많은데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무료로 이제 기숙사에 살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봐주는 거 그런 사람들을 RA라고 하는데 RA가 없어 지금 당장 어디 갔나 봐. 그래서 there is no way for her to get into her room. 방에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Oh my God, 그지? 첫 번째는 뭐였었냐면 라이브러리 가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열심히 레포트를 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 룸메이트가 키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룸메이트가 지금 무슨 오디션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 리허설에 들어갔었는데 리허설에 들어간 그 룸메이트한테 가가지고 리허설 도중에 나 키 좀 빌려줘 이렇게 없어 보이게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저는 그냥 이거 할 것 같아요. 그지? 진실로는 오케스트라 리허설 하는데 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냥 이거를 선택해놔야 말하기가 편해. 자, 첫 번째는 왜요? 왜냐하면 친구가 이해해 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more than happy to 이해해 주고 완전 키를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레포트를 써야 된다고 사실은 리스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되게 바쁘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레포트 작업을 하기에는 아무것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집에 가서 지금 레포트를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5번 문제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5번 문제도 그렇고 이 6번 문제도 그렇고 이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옛날에 나왔었던 후기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왔었던 80, 90, 100번에서 여러분 푸시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후기 문제들이고 후기 문제들을 약간 각색해 놓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숙제라고 하더라도 left out 하지 마시고 열심히 다 공부하시면서 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시면 실제 시험에서 좀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문장이 잘못 나오고 발음이 잘못 나와도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포장을 잘 하느냐예요. 29점 만점 받는 학생들도 더듬거리기는 해요. 근데 그 더듬거림이 어색하거나 막 멈춰지거나 울거나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얘기할 때 하는 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좀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유창한 스피킹을 하는 거 문법이나 문장이 좀 틀리거나 키워드가 잘못 들어가도 그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7월 달에 시험 보시는 분들 그리고 7월 말에 시험 보시는 분들 풀 서비스 확인하시고 리얼타임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